예, 이어서 한번 궤도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노드라는 게 있는데, 자, 노드에는 두 가지 노드가 있죠. 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구 노드가 있고요. 그래서 노드의 총 수는 n-1이 되겠죠. n-1이 되는데 면 노드의 수는 l이 되고 구 노드의 수는 요 차이만큼 하면 되니까 n-1, -l. 요게 이제 구 노드의 수입니다.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궤도함수의 모양을 대충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1s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빼고 자, 2s. 자, 그러면 n 이퀄 2, 그 다음에 L 이퀄 0 이렇게 되죠. L 이퀄 0니까 면 노드는 없고 구 노드만 있습니다. 구 노드는 이 n 값에서 2를 빼고 L 값이 여기 0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구형인데 중간에 한번 빨간색으로 칠해졌지만 이 노드가 있어서 이 부호는 플러스인데 여기서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이 여기 있다면 플러스가 이렇게 이어가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여기가 면의 노드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P는 뭐 아까 설명드렸니까 빼고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3D궤도 함수 해볼까요? 3D. 그러면 n 이퀄로 3이죠. 그 다음에 D궤도 함수니까 L 값이 2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노드는 3-2니까 두 개인데 그 중에 L이 2니까 면 노드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생겼냐? 여기 핵이 이렇게 있으면 면이 이런 면이 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면이 있다면, 요 면이 이 면이 또 두 개가 노드니까 요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노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고 노드가 있으니까 부호가 결국 여기서 플러스에서 다시 여기서는 다시 부호가 이제 0을 거쳐서 마이너스가 되고 또 여기서 다시 노드를 거치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가 되고 다시 여기서 노드로 가는 짓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형태의 꼭 네이클로바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면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구형이 조그만 구가 4개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궤도 함수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면 노드와 구 노드의 숫자를 알면 대충 어느 궤도 함수는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좀 복잡한 거 4D 궤도 함수 그럼 어떻게 되겠냐? n 이퀄 4로 면 노드는 L 값이 어차피 2니까 면 노드는 2개. 나머지 구 노드가 하나. 그렇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핵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D궤도 함수하고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주위를 다시 면 노드가 하나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면 노드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없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죠. 자, 아까 그 네 개의 로브가 가운데가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다시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면 노드와 구 노드의 수를 알면 궤도함수의 전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궤도함수의 중첩이 아까 뭐라 했죠? 자, 궤도함수의 중첩이 이제 이코르 사실은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결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함수의 중첩이 여러 번 뭐 강조드립니다만 이게
조건이 있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이제 중첩을 해서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얘기를 이제 수식의 어떤 도움 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H2라는 어떤 분자가 있다. 가장 간단한 분자니까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H라는 원자가 여기가 뭐 A라는 여기 HA라는 게 있고, 자, 여기 좀 멀리 떨어져서 HB가 있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이 없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 얘기 뭐냐면, 자, 여기, 자, 여기가 Y축이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이고, 여기가 어떤 기준점 에너지의 어떤 임의로 0이다라는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핵간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핵간거리. 자, 그러면 만약에 이 HA와 HB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멀다. 자, 서로 멀다. 그러면 서로 간의 영향이 뭐 이때 영향이라든가 또는 뭐 결합이라든가 이런 게 없겠죠. 자, 그러면 그냥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냥 각자. 자,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 상태의 에너지가 되겠죠. 요게 이 임의의 에너지가 이게 원자 상태의 에너지. H 원자의 에너지. 그러면 사실은 핵간거리가 멀 때는 이렇게 뭐 0에 근접하는 값을 가질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까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까이 온다. 자, 가까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인력과 반발력이 관계가 됩니다. 자, 인력과 반발력이 관계되는데, 자, 우선 여기서 인력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있는, 예를 들면 A라는 원자의 전자와 두 개 결합하는 거니까 B라는 원자의 핵이 양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것의 전자와 B의 핵 사이에 뭐가 작용합니까? 인력이 작용합니다. 인력이 작용하면은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를 억제를 하죠. 억제를 하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고 즉 안정화가 됩니다. 즉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에 B에 있는 핵에 의해서 인력을 받고 또 이쪽에 있는 전자들은 또 이쪽에 A의 핵에 의해서 인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력은 결국은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데 기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지니까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인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 떨어지겠죠. 네, 뭐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인력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력은 거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인력이 많이 작용할 테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두 개가 완전히 중첩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HA하고 HB는 어떤 특정한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존재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중첩이 안 돼요. 이런 H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또 와가지고 HB가 또 이렇게 오고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인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반발력이 있습니다. 반발력을 보면 뭐하고 뭐 사이에 존재하냐면 이제 A에 있는 전자하고 B에 있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B에도 전자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A에 있는 전자와 B에 있는 전자는 서로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면은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이건 서로 밀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발력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는 사실은 요거하고 메커니즘 틀려요. 그래서 인력은 스무스하게 떨어지는데 반발력은 어떻게 되냐면요. 핵간거리가 멀 때는 반발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쭉 오다가 이렇게 잘 증가를 안 해요. 증가를 안 하다가 요 가까워지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실제로 뭐 인력만 존재할 수도 없고 반발력만 존재할 수도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 결국은 전체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처음에는 인력이 중요하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인력보다는 반발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최소점이 존재하죠. 최소 에너지. 요게 바로 요렇게 했을 때 요 에너지. 요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결합 에너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떤 원자가 혼자서 존재하는 것보다 두 개가 같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적용하는데 그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인력이 최대가 되고 반발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상태에서 최소 에너지가 갖고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궤도함수의 중첩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력은 최대화되고 반발력은 최소화되는 그런 가장 안정한 상태를 갖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은 사실은 좀 복잡해요. 결합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면 원작과 결합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궤도함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작과 결합 이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사실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사실은 원자가 뭐가 됩니까? 원자가 더 이상 원자가 아니고 결합을 하게 되면 분자가 되죠. 분자. 자, 분자가 되면 사실 원자하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수소 원자와 수소 분자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자가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있다. 이게 원자면 여기에는 뭐만 생각해 되냐면 핵과 전자의 인력만 고려를 해주면 우리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즉 H 프사이 이코르 E 프사이 했을 때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궤도함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자를 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를 형성하게 되면 원자가 있고 또 다른 원자가 이 옆에 와서 중첩이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A번 핵, 이게 만약에 A라고 그러고, 요게 만약에 B라고 그러면, 핵과 핵의 반발력도 있죠. 반발력.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물론 이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A 핵과 B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죠. 이거 고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B 핵과 A 전자 사이에 인력도 고려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고려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고려 요소들이 많아지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이거는 풀 수가 해석이 불가능해져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원자 상태의 궤도함수는 좀 알 수가 있는데 분자 상태의 궤도함수는 이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원자 상태에서도 만약에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간단한데 전자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쌍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때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때도 전자와 전자의 인력을 고려를 안 해줄 수 없죠. 반발력이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라든가 다전자 원자에서도 궤도함수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또 분자에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거는 좀 우리가 H-like, 수소-like, 즉 뭐냐면 전자가 한 개 있는 경우, 전자 한 개 있는 경우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궤도함수를 해석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자 궤도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원자과 결합이론은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가 그냥 원자가 그것도 전자가 여러 개 있어도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원자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상태에서 원자 궤도함수 간의 중첩이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원자과 결합이론이고요. 분자 궤도함수 이론은 뭐냐면 야 그게 아니고 자 원자하고 분자하고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분자가 되면 새로운 어떤 원자 궤도함수는 없어지고 분자 궤도함수라는 게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궤도함수가 생겨서 여기에 전자 배치됨으로 해서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 궤도함수 이론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원자과 결합 이론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영어로 비유하면 이렇게도 비유해요. 이건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요거는 반면에 too true to be good.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to more 이런 건 뭐예요? 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자과 결합 변화는 너무 실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나 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뭐 이런 뜻이고요. 분자 궤도함수는 너무나 진실에 접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과 결합 이론이 사실은 먼저 발달을 하고 그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자 궤도함수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우리가 분자의 어떤 구조,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분자의 최소 에너지라는 게 뭐죠? 바닥 상태 에너지죠, 그죠? 바닥 상태 에너지를 설명할 때는 원자과 결합 이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다만 분자 구조나 최소 에너지가 아닌 그 여기 상태, 즉 우리가 바닥 상태가 아닌 높은 에너지 상태 이런 것과 관계된 게 예를 들면은 뭐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든지 그렇죠? 빛 에너지 흡수해가지고 낮은 에너지에서 그렇죠? 바닥 상태 에너지에서 이게 전자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높은 상태, 즉 여기 상태 에너지를 갈 때 이런 것과 이제 높은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바닥 상태가 아닌 상태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원자과 결합 이론은 설명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분자 궤도함수 이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원자과 결합 이론부터 먼저 그것도 아주 간단한 케이스인 수소 H2의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제가 그 궤도함수의 특성 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파동함수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이클이 돈데 한 사이클 후 원위치가 돼야 된다는 뭐 이런 물리적인 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원위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런 원을 돈다. 이 파동함수가 있으니까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가는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원위치로 딱 와서 원위치로 올 때야만 요게 파동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양자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양자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파동함수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자 어떤 파동함수에 전자가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요. 인테그랄 어떤 궤도함수의 제곱 d타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간 궤적에서 아주 작은 공간 궤적에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또는 무한대까지의 어떤 궤도함수의 제곱에 대해서 전체 적분하면 이 파동함수의 값을 다 적분하면 결국 전자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1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궤도함수의 제곱, 어떤 특정 궤도함수, 모든 궤도함수는 궤도함수의 제곱에 관해서 전체에 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궤도함수의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규화. 이건 반드시 만족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동함수로서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제대로 된 파동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제대로 된 궤도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화가 돼야 된다. 즉 모든 최적에 관해서 3차원 최적에 관해서 파동함수의 제곱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 0.9가 나와도 안 되고 1.0이 나와도 1.5가 나와도 안 되고 다른 값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파동함수의 조건이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오소고널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직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궤도함수가 서로 다른 궤도함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푸사이 뭐 1이라고 합시다. 또는 푸사이 2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게 각각이 어떤 별개의 파동함수 또는 궤도함수로서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푸사이 1 곱하기 푸사이 2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전체 최적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곱해서 적분을 하면 이건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소고널리티라고 합니다. 오소고널리티. 물론 푸사이 1의 제곱 d타우 이거는 1입니다. 또 푸사이 2의 제곱 d타우 이코르 1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서로 다른 궤도함수를 곱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0이 돼야만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함수의 에너지를 구하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파동함수의 에너지는 어떻게 하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만든듯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곱하기 푸사이 이코르 2 푸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 요때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해밀턴 오퍼레이터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스퀘어 그 다음에 델타 스퀘어 좀 조심할게요.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스퀘어는 이게 3차원 구조면 뭐 x에 대한 편미분 2번 하는 거고 거기다가 y에 대한 편미분 2번 하고 거기다가 z에 대한 편미분을 2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지는 않을 겁니다. 풀지는 않을 건데 최소한 우리가 정교화라는 개념과 직교성의 개념, 즉 어떤 특정 궤도함수는 반드시 제곱을 해서 전체적으로 적분하면 1이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하여튼 두 개의 서로 다른 궤도함수는 무조건 곱해서 적분하면 0이 나온다. 요거는 모든 궤도함수가 궤도함수로서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 지금 이제는 이제 프린트물에 11페이지를 들어갈 건데요. 다음 시간에 프린트물의 11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의 이제 H2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요 H2에 대한 원자과 결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결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건 한번 미리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한 가지 좀 더 또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요 H2에 대해서 또 들어가면 한자 설명이 돼야 되니까 오늘 수업 시간은 이 정도에서 끊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요거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게 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여기 지금 결국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소점을 지나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요 실험치입니다. 실험.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뭐 물질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측정치예요. 측정치. 측정치예요. 자, 측정치라는 것은 이게 전자들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우고 싶고 뭐 이렇듯이 이 모든 물질은 제가 보면 모든 물질은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최적의 조건으로 안정화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 H2라는 게 있으면 지네들이 하여튼 여기서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두 개 사이에 뭐 하여튼 뭐 공유를 하든지 뭘 전자가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는다는 게 즉 실험치가 지금 우리가 요 측정한 요 실험치가 이 수소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는 겁니다.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안정화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이거를 모델을 해석을 해봐도 이 값을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값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variat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variation principle. 자, variation principle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원자 자체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안정화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에너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에너지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푸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이 에너지 값이 실제 값에 가장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